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시 보면 제가 말미에 어떤 걸 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했었냐면 우리가 오메가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가 주어졌을 때 어, 라플라스 u 이퀄 제로 라플라스 u 이퀄 f 그다음 u 이퀄 g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f가 이제 L2 정도 주고요. 그랬을 때 제가 H1 제로와 제로에 들어가 있는 요 방정식의 해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래서 말미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U가 만약에 믹솔루션인데 U가 만약에 약하면 명제 U가 만약 스타에 약하면 이고 R이 R이고 BR이 만약에 오메가에 이렇게 포함됐을 때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다음과 같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네. 그럼 증명은 어떻게 합니다? 이거 증명을 제가 저번 시간에 안 했어요. 이것의 결과로서 스무딩이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그 볼이 지금 오메가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제가 그냥 이 볼 위에서 문제를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심이 같은 볼에 대해서 이 반지름이 R인 그 구를 생각하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떤 함수를 잡냐면 파이라는 함수를 C0 인피니트 BR에서 잡는데 어떤 함수로 잡냐면 파이가 BR에서 1이 되게 하는 함수를 잡고요. 그 다음에 dz 그레디언트가 어떤 컨스탄트 R 디바이드 바이 R로 이렇게 되는 놈으로 잡아요. 자,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이런 R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지금 이 R이 여기서 이렇게 죽고 여기서는 1이 되게 하는 함수를 잡으면 이렇게 그러면 쓱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것의 기울기가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잡는 거는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컬업 펑션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하냐면요. U하고 파이 스퀘어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파이 스퀘어가 지금 여기 이 파이라는 것이 지금 커브 펑션인데 이 BR의 바운더리에서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 놈은 사실은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게 H1 제로에 BR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운더리에서 다 죽어서요. 그리고 그 밖에서는 다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 함수를 여기다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 테스트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BR이 그레디언트 U 파이 스퀘어 dx는 뭐하고 같냐면 BR의 F의 U 파이 스퀘어하고 같아요. 그냥 U 파이 스퀘어를 곱한 다음에 그냥 부분 적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엄밀하게는 당연히 그 약해 포뮬레이션에서 저 u파이 그 테스트 펑션 대신에 u파이 스퀘어를 대입해서 처리한 거지만요. 그 과정들도 다 엄밀한 과정이 있지만 그건 또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하면 그레디언트 u 파이 제곱 더하기 u의 그레디언트 파이 제곱이고요. 이를 다시 쓰면 그레디언트 u의 파이 제곱 더하기 어, 2배의 u의 파이의 그레디언트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를 하면 그 좌변은 뭐가 되냐면 BR의 그레디언트 U의 제곱 파이 제곱 더하기 EU 파이 그레디언트 U 닷 그레디언트 파이 DX가 되고요. 그다음 우변은 이렇게 되죠. 예. 자, 이걸 그러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우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좌변은 BR의 그레디언트 U 제곱에 파이 제곱 dx가 되고 우변은 U 파이 BR의 FU 파이 제곱 dx 마이너스 2배의 U 파이 그레디언트 U 그레디언트 파이 d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이쪽에서 각각 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씁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요 놈은 F의 L2의 BR 그 다음에 U의 파이의 제곱에 B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컨스탄트의 U의 파이에 어, 이렇게 나눠주면 좀 곤란하고요. U의 그레이디언트 파이의 L2에 그 다음에 파이의 그레이디언트 U의 L2가 됩니다. 여기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또 한 가지 부등식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영의 부등식을 쓰는데요. 이 영의 부등식이 뭐냐면 영의 부등식이 뭐냐면 어, 네, 뭐 이런 거예요. 그 A, B가 있으면 우리가 A 제곱 B 제곱 나누기 2가 있는데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A 대신에 그 루트 엡실론에 루트 2 엡실론즈? 네, 루트 2 엡실론 A 프라임 B를 루트 입실론에 B 프라임으로 이제 해주면 이거 곱해주면 실제로 그냥 A 프라임 B 프라임이죠. 그 대신 요걸 이제 대입을 해주면 요 놈은 엡실론의 A 프라임 제곱 더하기 4 엡실론의 1의 B 프라임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부등식이 되냐면 AB라는 것은 이 엡실론의 A 스퀘어 4 엡실론의 B 스퀘어가 되죠. 그럼 입실론은 지금 의미의 숫자이기 때문에 되게 작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면요. 이거를 어,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 이
엡실론에 파이의 그레디언트 U에 L2에 BR의 제곱 더하기 컨스탄트 엡실론에 U에 그레디언트 파이 L2에 BR의 제곱에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논리로 음, 똑같은 논리로 컨스탄트의 F의 L2의 BR의 제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컨스탄트의 U의 파이의 제곱의 L2가 됩니다. 여기 제곱. 자, 따라서 정리를 하면 요놈은 그레이드 U의 L2의 BR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어, BR의 그레이디언트 U의 제곱의 dx 여기 파이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입실론의 BR의 파이 제곱의 그레디언트 U의 제곱 dx 그 다음에 여기서는 C 입실론의 U의 그레디언트 파이의 L2의 BR 의 제곱 그 다음에 컨스탄트의 F의 BR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도 컨스탄트의 U의 파이의 제곱의 B2BR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입실론을 1 오버 2로 잡는다면요. 요 항이랑 요 항이랑 같죠? 그래서 요 놈을 좌변에다가 이항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 놈은 BR의 2분의 1의 파이의 제곱에 U 제곱의 DX가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놈은 그레이디언트 파이가 아까 제가 컨스탄트 R-R로 잡았고요. 요 놈은 이제 사실상 그 어떤 컨스탄트의 바운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컨스탄트 1에 RR의 제곱에 U에 L2에 BR의 제곱보다 작고 그다음에 플러스 컨스탄트의 F에 L2 BR의 제곱이 돼. 자, 근데 우리가 파이가 어떻게 되게 잡았냐면 파이가 이 스몰 BR에 대해서는 그 1이 되도록 잡았어요. 그래서 이놈은 사실은 2분의 1의 BR의 그레디언트 U의 제곱의 DX가 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사실 원하는 공식이 증명되죠. 왜? 이거를 제곱을 벗겨내면 그냥 바로 원하는 부등식이 되니까요. 네. 사실은 이게 지금은 좀 쉬운 상황이라서 이 정도로 해도 되는데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이 비슷한 결과의 에스티메이트를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약간 그냥 테스트 펑션 가지고 그냥 같은 함수 가지고 잘 잡으면 되는데 이제 보통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게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이런 테크닉이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리마크를 좀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이제 f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뭘 사실은 증명을 했냐면 이 라플라스 u 이퀄즈 제로에 대해서 사실은 뭘 증명하고 있냐면 du의 L2의 BR이 컨스탄트의 1 플러스 R 마이너스 R U의 L2의 BR이라는 것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바탕으로 그럼 뭐를 할 수 있냐면 사실은 그 저번 시간에 잠시 얘기했던 유한차분법을 이용하면요. 어떤 식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냐면 DKU가 존재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되게 U가 만약에 L2에 있으면 하이어 데리베티브도 존재하고 하이어 데리베티브가 저렇게 로컬하게 되게 작은 데에서 저렇게 컨트롤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금 다룰 수 있는 그 소블레브 매입 정리를 쓰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뭘 볼 수 있냐면 요 놈이 그, 그 되게 작은 데에서 씬 피니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복수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어, 복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 컴플렉스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그런 무한번 미분 가능하죠. 그 영역이 되게 좋다면 그런 것처럼 게다가 무엇보다 더 아날리틱 그러니까 정역 함수까지 되고요. 그런데 정칙 함수죠. 정칙 함수까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모닉 함수조차도 일반적으로 성립합니다. 물론 이게 여기서 복수함수에서 그 복수 정칙 함수 같은 경우는 리얼 파트가 하모닉 함수이기 때문에 그, 일종의 이게 그 결과의 어떤 일반화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건 다차원에서 성립하고요. 지금 제가 지금 G 아규멘트에서는 2차원 스트럭처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차원에서 다 적용되는 그런 유니버셜한 방법을 썼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테크닉을 조금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방정식 이 제가 지금 보인 결과가 이 에스티메이트 이 에스티메이트를 보이는 데에서 사실은 뭐 제가 특별한 구조를 쓴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식의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사실은 이제 테스트 펑션으로만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구조를 잘 보시면 이제 뭐 그 흡수하던가 뭐 여러 가지 스트럭처들이 있었는데 그 조금 일반화가 되면 그런 걸 적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는 약간 그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A는 사실은 이제 어, 균등 그 타원성을 만족해야 되는데 유니포밀리티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식의 에스티메이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또 연관이 다 있어요. 네. 사실은 지금 앞에 있는 결과는 다 그 내부 에스티메이트의 결과예요. 예. 내부 추정 결과인데요. 내부 정체성 결과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었냐면 도메인이 어떤 정도의 정칙성을 가질 때 제가 찾은 솔루션이 그, 외부까지 어떤 식의 정식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약간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아규멘트를 잘 보시면 다 내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결과예요. 외부에 좀 적용되려면 조금 더 발전된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플라스 방정식에서 조금 더 좀 특이한 성질들을 몇 개 더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극대 원리입니다. 극대 원리, 맥시멈 프린시플. 우선은 몇 가지 용어를 정의를 하면요. U가 어, 서브 하모닉이다. 이게 제가 한글 영어로 최대한 쓰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영어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BR에서 서브 하모닉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라플라시안 U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점별로 만족할 때를 우리가 서브 하모닉이라고 할게요. 반면에 U가 슈퍼 하모닉이라는 것은 그 라플라스 U가 다음을 만족할 때, 즉 다르게 말하면 U가 마이너스 U가 서브 하모닉일 때를 말해요. 그다음에 만약에 U가 하모닉이라는 것은 어떨 때를 말하냐면 U와 마이너스 U가 어, 하모닉일 때, 서브 하모닉일 때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U가 C2 안쪽에서 C2이고 그 볼 바깥까지 연속이라고 가정을 해요. 자, 서브 하모닉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만족하냐면 그러면 그러면 이 볼에서 어 수프리멈은 전체를 취했을 때 요놈은 반드시 바운더리에 있는 것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이제 이 볼 그 반지름 1인 원에서 만약에 서브 하모닉이라는 게 알려졌다면 이 이 U라는 함수는 무조건 맥시멈이 이 바운더리에서 발생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다는, 그 안쪽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같던가 아니면 그 경계에서 발생하던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의미로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바깥에서 열이 가해지면 그 안쪽에 있는 것이 온도가 더 낮을 테니까 뭐 바깥보다 이게 온도가 더 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관찰하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기술한 게 이 맥시멈 프린시플입니다. 사실 그래서 증명도 어떤 의미로는 되게 자연스러워요. 예. 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그 맥시멈이 안쪽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는 겁니다. 모순을 이용한 증명이에요. 모순을 이용한 증명. 모순을 모순법 증명을 쓸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U의 극대가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소리냐면 이 닫힌 집합이 B1 바에서 B1 바에서 그 생각을 하는데 그 극대가 여기 X0 이 안쪽에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선은 U가 연속 함수니까 우선은 B1 바에서 생각한다면 무조건 맥시멈이 무조건 존재하는데 맥시멈이 안쪽에서 일어난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관찰할 건데요. 그러면 U가 X0에서 극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페르마의 정리에 의해서 어, 무조건 그레디언트는 0이어야 되죠. 이 점에서는. 네, 더불어 어떤 것도 만족하냐면 그 세컨 데리베이트 테스트에 의해서 그 해시안 또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차 함수 이차 함수를 좀 생각하면 이쪽 경계를 보면 이제 그 기울기가 점점 더 감소하는 방향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호가 방향이 맞아요.
야,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어떤 걸 잠시 좀 일시적으로, 네, 우선 이런 U가 이런 성질을 가져요. 자,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해버리면 약간 그 모순법이 일으키는데 조금 쉽지가 않아서 제가 어떤 약간 좀 트릭을 하나 쓸 건데, 입실론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제가 U 에필론 X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네. UX 플러스 에필론 X의 제곱. 자,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 U 엡실론 X 제로는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주면 이 U X 제로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그레디언트 취해주면 2배 입실론의 X죠. 그렇죠. 그- 그래서 요놈은 사실은 2배 그 엡실론의 X 제로가 돼요.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그 라플라스를 한 번 더 취해주면 그 라플라스 U 그 다음에 요놈은 2배 n의 엡실론이 돼요. 아, 여기서 마이너스 취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U가 지금 서브 하모닉이기 때문에 요놈은 요놈은 마이너스 2배 n의 엡실론이 되고 요놈은 0보다 작아요. 이제 엡실론이 양수고 n도 양수니까 저렇게 되죠, 당연히. 음. 자, 근데 반면에 이제 반면에 이제 요거를 한 가지 더 관찰을 하면 여기서 이제 그 dxi 방향 이제 dxi 방향으로 u 엡실론을 미분을 하면 그러면 dxi xi u 밖에 안 남죠. 예. 왜냐하면 요거는 두 번 미분하는 순간 잠시만요. 네, 요건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거 2배 입실론이죠. 예. 잠시 뭘 제가 실수한 게 있나? 네, 한번 좀 잠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예. 자, 여기서 이제 dxi, xiu, 그 다음에 여기서 입실론의 x1의 제곱 플러스부터 xn의 제곱, 그래서 dxi를 두 번 계산하면 그러면 2배 엡실론에 2배 엡실론만 남죠. 예. 그럼 왜냐하면 그 x1이 걸린 거, xi가 걸린 것들만 계산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2배 엡실론만 남아요. 음, 여기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네. 예.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여기 ux가 어 x0에서 최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 제가 처음에 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시작하면 그 약간 좀 그 모순이 약간 좀 이상한 데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요. 그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 지금 그 DXI 그 그 그러니까 X0가 그 엡실론 지금 약간 그 모순이 이끌어낼 때 이걸 가지고 어떠한 부호를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약간 좀 살짝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면 조금 위험하고요. 어, 그 한 가지 추가적인 가정을 합시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뭘 어떤 상황에서 보일 거냐면 라플라스 U가 그 이 볼 위에서 strictly positive라고 합시다. 이 라플라시안 U가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모순을 이끌어냈는지 먼저 보이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이거를 메꿀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가정한 다음에 이제 좀 원하는 걸 보일게요. 그래서 우선은 모수법을 이용해서 x0에서 u가 최대값을 갖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아까 소개했듯이 그레이디언트 u x0가 0이고 그 해시한 동안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라플라시안 u를 x0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정리에 따라서 j1부터 n까지 xj의 제곱 u x0예요. 자, 근데 그 해시안이 지금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 놈은 사실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아요. 자, 근데 가정에서 지금 이 라플라시안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선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것이 보여지게 된 거냐면 B1의 스프리멈은 사실은 바운더리에 있는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사실 보인 거예요. 여기서 어떤 과정에서 이 그레이디언트 아니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U가 0보다 스트릭트리 작을 때.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입실론을 이제 도입해서 ux 플러스 엡실론 x 제곱을 대입하면요. 그럼 u가 이제 서브하모닉이고 그럼 u 엡실론의 라플라시안을 이제 때려주면 이러면 라플라시안 u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입실론의 x 제곱이 되는데요. 요놈은 라플라스 u 마이너스 어, 2배의 n의 엡실론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요놈은 0보다 작고 이놈은 0보다 0보다 한참 작기 때문에 이놈은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u 엡실론이 0보다 작게 돼서 따라서 앞에 있는 결과에 의해서 수프리멈 B1의 u 엡실론이 수프리멈의 바운더리 B1의 u 엡실론보다 작게 되고요. 이걸 다시 계산하면 어 이걸 다시 계산하면 정의에 의해서 바운더리 B1 u ux 플러스 엡실론의 x 제곱이 되고요. 이는 뭐하고 같냐면 이는 뭐하고 같냐면 수프리멈의 b1의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이퀄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운드리에서 x가 지금 바운드리 있기 때문에 그러면 x가 절대적으로 1이고요. 그래서 이놈은 수프리머 바운더리 b1 u 플러스 엡실론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수프리멈 요놈이 당연히 UX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놈은 사실은 수프리멈의 U B1보다 요놈이 이것보다 작고요.
따라서 뭐가 보여지냐면 수프리멈의 B1이 U, 바운더리 B1, U 플러스 엡실론이 돼요. 따라서 그래서 엡실론을 이제 0으로 보내주면 원하는 게 증명이 됩니다. 자, 이게 이런 테크닉을 저는 테렌스 타워나 뭐 저는 주로 이렇게 이 테렌스 타워의 이름을 따서 이걸 엡실론 오브 더 룸이라는 테크닉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제가 요 부등식 이 과정을 안 보이면요. 그럼 엡실론을 보내는 게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엡실론에 대한 의존성을 완벽히 없앤 상황에서 엡실론을 영어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석하기도 되게 의존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한 가지 리마크를 하면 사실은 제가 지금 B1에서만 했지만 이게 사실은 오메가가 바운드리 도메인이어도 이 결과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지금 라플라시안에 대해서는 했지만 사실은 더 제너럴한 일리프틱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성립해요. 타원형 연산자에서도 성립합니다. 네. 다만 이제 차이가 뭐냐면 그 지금 테크닉은 이게 잘 알려진 게 뭐냐면 어 이거는 세컨 오더 일리프틱 일리프틱 오너 또는 파라볼릭 오퍼레이터에서만 성립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은 그 U의 밸류가 벡터가 돼버리면 이게 안 돼요, 또. 그래서 이제 이 테크닉 자체는 되게 아주 되게 이 작은 영역에서나 성립하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에요. 이런 맥시멈 프린시플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나 아니면 세컨 오더가 아닌 뭐 포스 오더라던가 그런 오퍼레이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맥시멈 프린시플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지 조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가지고 많은 걸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중 하나가 만약에 U가 만약에 하모닉이면요. B1에서 하모닉이면 U에서 하모닉이면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를 이 그레디언트가 사실은 이 바운더리 있는 B1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여기서 B1은 B의 1/2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1보다 살짝 작은 수에 대해서 저는 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뭐도 볼 수 있냐면 U의 이제 헤더가 바운드에서 헤더가 이제 그 이걸로 컨트롤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결과의 핵심은 이제 이 바운더리 B1에 있는 데이터 돼 가지고 이 그레디언트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이게 증명이 그 아까 말한 극대 원리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게 되게 좀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모닉 함수 자체는 그 안쪽 B1 안쪽에서는 매우 스무스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정칙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선은 그래서 첫 번째 관찰은 뭐냐면 이 그레디언트의 du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그레디언트 du는 뭐냐면 라플라시안 u의 서메이션 j1 3 n 그 다음에 파셜 ju의 제곱이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하면 파셜 제곱에 xi의 제곱 파셜 j의 u의 제곱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그러면 그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시작을 해보면요. 네, 여기 당연히 i가 지금 생략됐죠? 네. 그럼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파이 ju의 제곱에 파이
xi를 계산을 해주면 e는 2배의 파이 I j u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 계산을 해주면 이제 파이 j u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파이 j u 거를 더 계산해 주니까 파이 I j u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i를 한 번 더 걸어주면 이거는 두 배의 파이 j ij u iju 더하기 두 배의 파셜 j u 그 다음에 파셜 j u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다 썸을 다 취한 거였으니까 ij가 1부터 n까지 다 돌려주면 파이 ju 스퀘어를 계산해주면 이는 두 배의 서메이션 ij 1부터 n까지 파셜 ij의 u의 전체 제곱 더하기 두 배의 서메이션 ij부터 1까지 n ju iiju가 되고요. 이를 여기서 이제 서메이션을 좀 쪼개주면 이를 어떻게 다시 보냐면 이 서메이션 j1 through n을 주고 파셜 ju 그 다음에 이쪽에선 i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걸어줘요. 그래서 파셜 iju를 걸어주면 이를 이제 또 다르게 보면 파셜 j에 i1 through n에 파셜 iiu로 이제 봐요. 지금 이게 뭘 근거를 하는 건지 지금 약간 좀 의아하실 텐데 지금 제가 뭐를 사용하려고 했냐면 이 라플라시안 u가 0이 되는 것을 최대한 쓰려고 했어요. 자, 이걸 보시면 이건 이미 라플라시안 0이니까 이게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따라서 뭐만 남게 되냐면 이 만 항대 중에서 요거 항만 살아남게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은 사실은 결과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배 ij1 through n 파셜 ij u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사실 0보다 작죠, 무조건. 그래서 사실은 뭐가 된 거냐면 유가 하모닉이면 뭘 증명한 거냐면 du의 제곱은 서브 하모닉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네, 우선 이게 중요한 관찰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를 또 하나 하냐면요. 테스트 펑션 하나 잡아요. 컷오프 펑션 하나 잡아요. 어떤 컷오프 펑션을 잡냐면 1/2에서 에타가 1이 되게 하는 컷오프 펑션을 잡아요. 자, 그러면 에타 제곱에 du의 제곱을 계산을 진행하면 그럼 라플라시안 에타 제곱에 du 제곱은 이걸 잘 계산해 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라플라시안 에타 제곱 du의 제곱 4배의 ij의 1의 n까지 di 에타의 dju의 diju 그다음에 2배 에타의 제곱에 ij의 1의 n의 diju가 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네, 이거는 근데 다시 보면 2배 에타의 그레이든 라플라시안 에타 그 다음에 이거는 2배 d 에타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잘 계산해 보면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 보면 어떤 걸 관찰할 수 있냐면 에타 제곱의 du의 제곱은 잘 계산해 보면 이게 마이너스 c의 du의 제곱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관찰을 해야 될 게 뭐냐면 U가 이미 하모니이기 때문에 뭐를 또 할 수 있냐면 C를 다시 U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어 사실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에타 제곱에 이 U의 제곱은 어떤 적당한 알파를 잡아가지고 요놈이 0보다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음, 잠시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어, 그러면 맥시멈 프린시플 적용하면 어, 맥시멈 프린시플을 여기서 이제 그런 맥시멈 프린시플을 여기서 그러면 맥시멈 프린시플을 아유 잠깐만요. 네. 맥시멈 프린시플을 적용을 하면 어 스프리멈에 계속 왜 계속 꺼지는지 모르겠네 화면이. 바운드리 B1에 에타의 제곱에 DU의 제곱 에타의 U 제곱이 되는데요. 이는 지금 제가 뭔가 어디선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 알파는 지금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운더리를 계산해 보면요. 이 에타는 지금 바운드리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놈은 0이고요. 이놈은 그 적당한 걸로 바운드 되기 때문에 이놈은 사실은 컨스턴트 B1에 U에 제곱하고 같죠. 반면에 이제 그 이놈들보다는 당연히 수프리멈의 B1에 DU의 제곱 그러니까 원 오브 2에서 이것보다는 작을 테니까 그래서 요 놈은 사실은 이걸로 컨트롤이 돼서 원하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이 어떤 적당한 코렉션을 잡아가지고 어떤 적절한 컷업 펑션을 잡아서 이거를 합칠 수 있는 어떤 되게 특별한 스트럭처를 관찰해서 지금 원하는 결과를 증명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원하는 증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더 어떤 결과를 또 증명할 수 있냐면요. 그 좀 더 흥미로운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U가 만약에 이제 넌 네거티브 하모닉이면요. 그러면 U의 X1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X1, X2, B1, X2. 이걸 우리가 한학 부등식이라고 해요. 보통 이 한학 부등식을 이용하면 되게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증명했던 뭐 패더 에스티메이트 같은 것도 보일 수 있고요. 되게 좋은 성질들을 많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명이 테크니컬해서 제가 이거는 노트로 그냥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증명이 조금 다루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하나 걸 수 있는 게, 지금 이 하나부등식이던 지금 제가 어떤 결과들을 증명한 게 다 하모닉 함수에만 의존을 했는데, 일리프틱 이제 이
이런 식의 부등식이 일반적인 오퍼레이터에서는 어떠냐,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답을 말씀드리면 이제 질문이 정확하게 뭐냐면 이런 타입의 방정식에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만족을 하던가 아니면 C알파의 B1 over 2가 어떤 식의 컨스탄트로 U에 의존하는 컨스탄트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답은 예스입니다. A가 만약에 이제 유니폼리 일리틱이면요. 그래서 이게 알파가 이제 어떤 적절한 상수가 존재해서 저런 식의 에스티메이트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였는데 이게 처음에 증명했던 사람이 드저지라는 사람하고 그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이 꽤 잘 알고 있는 그 존 내시 그 게임으로 만들고 뭐 기하학에서 엄청난 결과 만들고 뭐 엄청난 천재로 불렸던 그 존 내시 그 사람이 이제 증명을 했는데요. 어, 이 존 내시가 이걸 공부하게 된 과정도 되게 재밌기는 해요. 어떤 의미론 이 사람이 이제 프리스턴에서 박사받고 MIT에서 이제 강사로 있었을 때 그때 당시 니렌버그라는 되게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니렌버그한테 가갖고 물어봤어요. 이네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문제가 뭐냐? 그래서 그 힐버트 19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를 쭉 얘기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2차원까지만 증명이 됐지 다차원에서는 저런 식의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존 내시가 그걸 듣고 그러냐 해서 갔는데 그래서 매달 한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그 니렌버그한테 정말 그냥 질문을 했어요. 그냥 멍청한 질문부터 처음에는 멍청한 질문부터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그러더니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자기가 난제를 풀었대. 근데 난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유명해질 것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1개월 전에 이미 그 이탈리아에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한 수학자가 증명을 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그 내시가 약간 좀 정신분열증을 그때부터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거에 대한 그래서 내시가 증명한 게 뭐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했냐 그걸 소개하는 거는 만만치도 않고요. 저는 내시의 증명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증명 방법이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천재적인 자연스럽다고는 하는데 뭐 공부하신 분들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티오렘 자체가 뭐 힐버트의 1900년대에 말했던 힐버트의 이제 20개의 문제 중에 한 문제로 되게 유명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 강의에서 다루기에는 좀 매우 지엽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카이드란지금드 이론의 맛보기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이게 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좀 한 분야 중 하나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일리프틱 레귤레이티 에스티메이트를 주로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칼드런 지금드 이론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힐 이퀘이션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그 펑션 스페이스 일리프틱 쭉쭉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할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